청년 노동자고 이선호님 의뢰도 합니다. 왜 바뀌지 않을까요? 웹툰 송곳의 대사를 떠올립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반드시 있어야 할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는 없었고 고인이 처음으로 컨테이너 업무에 투입됐음에도 안전교육도 안전장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합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제일 책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용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아직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던 또 한 명의 청년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거듭 요청드립니다.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법이 있어도 경찰이 없다면 살인사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됩니다. 당장의 국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한 해 2,400명, 하루 6명 이상 일터에서 죽어나갑니다. 김훈 작가의 표현대로 날마다 우수수 수수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바닥에 부딪혀 깨집니다.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삶이 위태롭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요구대로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3정책의 개선을 설명한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자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병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 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전망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실태 조사 분석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연구 용역 결과 도전 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를 조속히 시행하거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개별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에 대한 시, 도지사의 주도, 감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다음은 경기도 울산광역시 경기연구원 울산연구원 업무협약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가 양지역 발전과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정보 공유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임준혁 울산연구원장과 함께 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제안을 울산광역시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단기 정책뿐 아니라 미래 지속 가능한 과제도 수행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울산연구원도 동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통 주력 산업 부문에서 성공 신화를 쌓은 울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라며 우리 경제의 질적 전환과 지속 성장을 위해 경기도와 울산시가 뜻을 모으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지역경제 회생의 길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지역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정부 간 협력으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더 좋은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경쟁과 이분법이 아닌 상생관계를 이뤄가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와의 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광역행정의 외연 확장을 통한 새로운 공동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 모델 확립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정책을 공유하게 된다. 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고 외국인, 법인 부동산 투기 대책을 위해 지난해 10월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내년 4월까지 재지정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공정성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연내에 기획부동산 거래 추적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정책을 공유하게 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대책에도 상호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과 울산연구원은 경기 울산 소상공인 지원 협력 방안, 경기 울산 주력산업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상호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두 지방정부와 소속 연구원이 업무 협약에 함께 동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가 민생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는 모범적인 지역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농지법 위반 필지를 적발 뉴스입니다. 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반부패조사단이 올해 3월 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 확인을 거쳐 심층 조사 대상지를 골라냈다. 이후 소유권 확인, 현장 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을 거쳤으며 321개 필지 38만 7,897제곱미터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 행위 등이 적발됐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자는 54명으로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 1,810제곱미터를 345억 1천여만 원의 3기 0.08제곱미터에서 1,653제곱미터씩 분할 2,214명에게 927억 원에 되팔아 581억 9천여만 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사례를 보면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지구 인근 농지 31개 필지 9,973제곱미터를 33억 6천만 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0에서 410제곱미터씩 167명에게 89억 9천만 원에 쪼개 팔아 56억 3천만 원의 투기 이익을 얻었다. 도에 거주하는 B씨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지구 인근의 농지 16개, 필지 7,784제곱미터를 34억 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61명에게 1.65에서 231제곱미터씩 86억 3천만 원에 쪼개 팔아 52억 3천만 원의 투기 수익을 얻었다.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54명이 농업 경영, 주말 체험 양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 당일부터 평균 1년 이내 되팔아 큰 시세 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가 농사보다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 3,368제곱미터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도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제한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733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91%로 집계돼 이들이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도반부패조사단은 설명했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 238제곱미터 279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시, 읍 소재발 390제곱미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C씨가 2020년 6월 D등 구인에게 매도한 농지인데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풀이 우거져 있었다. 소유자들도 전남, 광주, 부산, 서울 등 대부분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계속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허락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2필지 1288제곱미터 있었다. 이는 시, 동소재논 1050제곱미터를 대지화시켜 비닐하우스 창고를 설치한 호오류, 재활용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F 등 5명은 이대 소유의 시, 읍 소재논 238제곱미터를 보장해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미성년자나 90대 이상의 고령자가 농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학업, 연령,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영농 의사를 가지고 농지를 취득했는지 보기 어려우며 차명거래에 의한 부동산 투기도 의심되도는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도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 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구 도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 군의 적극적인 농지 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21일 허위로 농지 60만여 제곱미터를 산 뒤 이를 분할해 4,002명에게 되팔아 1,397억 원의 불법 차익을 실현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25곳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도반부패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 좀비 속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